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7월 3일 오늘은요, 어제 방송해 드렸던 거에 이어서 이 김채화 이 기안동포연합회 이 다산연합회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이 벌금 폭탄을 맞게 된 이 동포들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관심 갖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주위 분에도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많이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늘은 이 다산연합회의 봉사활동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산연합회의 김채화 회장으로부터 이 봉사활동, 최근 활동한 그런 상황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한 200만이 조금 안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인 그 통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어제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불법 체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이 출입국 정책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낳게 되는데요. 또한 이 현실에 맞는 이 출입국 정책이 시급하다. 그리고서 그 현실에 맞는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불법 체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에 맞는 그런 출입국 정책이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이번 시간에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산연합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 김채화 회장의 이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연합회는 모두 다른 다예요. 모두 다? 네, 모두 다. 그리고 섬은 섬기다. 섬기다. 네, 예. 그래서 다산연합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2017년도, 18년도였어요. 2018년도에 저희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서울에도 많이 다니고 했어요. 서울에 참석하고 하기만 했는데, 안산에서도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 큰 타이틀을 갖고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소박하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만 조금 섬기다 보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한 몇 명 정도 활동해요? 저희가 지금 30명, 지금 정원은 30명이에요. 조례원도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해서 지금은 총원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원도 한 50명 정도 있어요. 50명 정도? 예. 그 주에게 그거를 만들었던 건 좀 봉사 위해서? 네, 봉사와 인권. 인권? 네. 봉사 활동은 좀 어떤 봉사활동을 좀?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안산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중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귀화하신 분들이 경로당이 총 3개가 있어요. 그 3개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저희 회원들의 회비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야채를 사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식사를 대접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를 코로나 전까지 2019년 말까지 했거든요.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추석 때도 또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방문을 하고, 추석 때도 구정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버이날일 때 제가 제일 감동되는 게, 지금도 그게 인상에 되게 깊거든요. 저희 중국에서는 어버이날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주고 하는 거 없어요. 네. 그 날짜가 한국에서는 5월 8일이지만 중국에서는 다르죠? 네, 맞아요. 며칠이죠? 5월 20일인 것 같아요. 5월 20일. 예. 그게 세 번째 주. 네, 맞아요. 일요일인가? 네, 세 번째 주 일요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봉투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현금. 네, 맞아요. 그렇게 아주 실용주의적이지만. 맞아요.
근데 저희도 이게 어버이날을 맞이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화도 많이 해요. 네. 앉아서 어르신들하고 식사도 해요. 네. 그러면서 딸은 몇 명이고 아들은 몇 명이고 자식은 어디 계시고 어떻게 살고 있고 물어보거든요. 네. 거의 다 자식들이 중국에 있다 아니면 외지에 있다. 언제 한 번씩 만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게 되면 구정 때 한 번 와 아니면 추석 때 온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2018년도 저기 사진 보시다시피 저희가 어버이날인데 저희도 이런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꽃을 하나 달아주자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가슴에 달아주는데 한국식으로 네. 카네이션. 맞아요. 부모님들은 이제 여기 자식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달아줄 사람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떤 80 거의 90대 가는 할아버지한테 달아주는데 그 할아버지가 감동돼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있잖아 결혼식에도 이 꽃도 못 따라갔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꽃을 달아주니 너무 고맙다 복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셨어요. 그때 너무 저희는 뭐 솔직하게 저희가 회비를 거둬가지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않는 거를 저희가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저희도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어르신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도 저희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모임을 못 갔죠? 네, 저희가 지금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마스크들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도 지금 그걸 못 갖다 주고 있어요. 네, 먼저 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안산은 원곡동이죠. 이 동포 중국에서 오신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다선연합회의 이 따뜻한 봉사활동 소식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 외에도요, 뭐 최근에는 이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거동이 불편한 외국인, 주로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 중국 동포나 이 중국인을 돕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특히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이 정말 국내에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중국인들, 이 중국 대사관하고도 연계가 되어서요. 이 중국으로 고향으로 보내드렸던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미담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미담 사례는 제가 다시 또 잠시 후에 김채아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좀 보면은요, 2021년도 5월 말 기준 이 중국 국적자가 86만 1,526명입니다. 거의 43.4% 전체 외국인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 한국계 중국인으로 분류되는 중국 동포, 즉 이 조선족 동포들이 62만 2,935명이고요. 그리고 이 조선족이 아닌 일반 중국인이 23만 8,591명입니다. 이 또 다른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 현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1년 5월 기준으로요, 이 불법 체류자 수가 39만 3,468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전년도 5월달 대비, 전년도 5월달에는 39만 814명,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한 3,400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0년도 5월달, 그러니까 지난해 5월달이죠. 그때 전체 체류 외국인 수는 214만 3,80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2021년 5월달에는 198만 6,213명. 그러니까 이 전체 체류 외국인 수는 15만 7,59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는 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최고 많을 때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30만 명까지도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200만 명 미만대로 이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1년 사이에 15만 7,591명이 줄어든 걸로 이 법무 통계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불법 체류자 수는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3,4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보면은요,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 불법 체류자 수 증감을 이 도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지난해 이 8월 이 불법 체류자가 한 달 새에 5,326명으로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까지 2,000명대로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요, 다시 올해 3월부터 다시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도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월달 보죠, 3,230명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4월, 5월, 5월달 4,827명, 이렇게 매달 이 불법 체류자 발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체류 연장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법 체류자 발생 건수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어제 이 김채화 회장하고의 이 인터뷰 속에서도 정말 요즘 과도하게 이 벌금도 부과하고 나름대로 이 법을 어기지 않고 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세금을 낸 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돼가지고 소득증명 금액 증명원을 보니까 거기에 할 수 없는 데 일을 했다는 걸 증명을 보고 그걸 보고 과도하게 또 이 벌금을 때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참 이제는 불법 체류로 이렇게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그런 한숨 섞인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말씀드렸듯이요, 이 불법 체류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야기죠. 이 불법 체류자로 인해서 이 문제가 참 더 심각해질 것이라 저는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은 이제 출입국 당국이, 이 정부가 정말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계속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정부 당국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또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요, 또 이 델타 변이다, 무슨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아무도 가늠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출입국 당국이 이 체류 연장도 잘 안 해주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불법 체류자도 남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체류 연장 기간에 일을 하면은 또 과도하게 이 벌금을 부과를 해서 아예 이 불법 체류자로 남아 숨어 일하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심리를 작용하게 하는 이런 출입국 정책, 과연 내가 볼 때는 더 부작용이 크게 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출입국 정책으로 이 코로나19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도 없고,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또 크게 실추시키게만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불법 체류 상태로 있으면서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아서 생활을 아주 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출입국 당국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을 하다 다쳤지만은 이 불법 체류자라고 고용주도 날몰라라 하고요. 또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조차도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결국은 인권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다섬연합회 김채화 회장과의 이 다섬연합회 이 봉사활동을 들으면서요, 참 그런 현실을 더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 고용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쫓겨내고 때리고, 그런 사람 사례가 있어? 있죠. 지금 어제 여자 집에 하나 들어간 거 있어요. 11년 동안 일해가지고 11년 동안 11년 동안 농촌에서 11년 동안 5년 제일 마지막 집에서 5년 동안 해서 창녕. 네, 창녕. 네, 창녕. 네, 그쪽 일했는데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일을 해요. 저녁 7시까지 일을 해요. 하루에 몇 시간. 미나리 꺾는 건데 거기서 일하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우스에서 재우고 5년 동안 했어요? 불법 체류 상태에서? 네.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못 재우고. 그래서 그 사람 출국을 했다고? 네, 어제 출국했어요. 어제? 네.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아니 내가 있잖아 힘들게 일해도 다 된다. 내가 받을 월급만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퇴직금 무슨 퇴직금요?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퇴직금 무슨.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5년 동안 일했어? 월급 제대로 돼도.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자기하고 같이 고향의 사람들 아직도 거기 있어. 800, 900까지 돈 안 준 사람 아직도 거기서 일해요. 아직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안 준다고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있잖아 구정 때 되게 되면, 아니 여기 추석 때 돼가잖아요. 추석 때 되면 미나리가 많이 팔릴 거 그때 줄게. 그거 주면 300 주든 200 주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밀려요. 그리고 또 좀 주고 좀 밀리고. 그 밀린 게 700, 1000만 원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언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거는 안 줘도 돼. 언니 것만 먼저 모아가지고 좀 주세요. 언니가 중국 가려고 하니까 몸도 아프고 하니까. 솔직하게 이분들은 아프면 있잖아요. 병원에도 못 가잖아.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사람은 나 돈도 못 벌고 몸대로 다 망가지고 그럼 집에 가는 거죠. 네. 제가 언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안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우리 집에 와가지고 티켓 사가지고 중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저 찾으러 온 거예요. 자진 출국해서. 네, 저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불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저번 달에 일이었어요. 남자가 일을 하다가 뇌출혈, 현장에서 뇌출혈, 그러니까 현장에 벌집, 양봉, 거기 하다가 그냥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3월달에 쓰러져가지고 안동병원에서 병원 입원을 3개월 동안 했어요. 그거는 정의가 되는데? 산재가 안 됐어요. 몰라 어떻게 안 됐는지. 산재가 안 되고 자기 돈을 제가 그 병원비 정산을 뇌출혈이라? 제가 병원비 정산을 제가 그날 할 때 총 해가지고 2,600 얼마가 나왔어요. 병원비. 예.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와이프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해서 저 찾아온 거거든요. 도움을 청해서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가 제가 저기 갔거든요. 안동병원에. 그래서 그 사람 태우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제가 그거는 대사관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 사람들도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진천 성모병원에서 병원 입원을 3년 넘게 했어요. 3년 넘게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요만해요. 다리가.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람 핵상 검사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앰뷸런스 찾아서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공항 제가 처음이래요. 남방항공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앰뷸런스 타고 그 안쪽까지 사람 모시고 들어가는 게, 그게 직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사관에서
좀 도와달라고 어쨌든 좀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두 분을 중국에다가 한국에서 일인 쓰러진 분을 두 분을 지금 대사관을 통해서 지금 중국에 보냈어요. 근데 중국에 보낼 때는 중국에 무조건 거기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가 안산시다 그러면 안산시의 예산을 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까 그게 다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이쪽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중국 대사관 쪽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는 중국 대사관에서 어느 정도로 다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 와요. 저는 회장님 저희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모든 게 이 사람 움직이는 제가 다 총괄을 해서 사람 찾아가지고 해주거든요. 그 다섯연합회 네, 지금 해서 그 중국 대사관 쪽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네, 맞아요. 도와줄 수 예. 근데 그것도 이렇게 알려주면 너도 나도 막 도와달라고 그냥. 나 그래서 이거 개인이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 진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 제 주머니에서 계속 다 돈이 나가니까. 담요 사고, 이불 사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분, 내가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분은 침대에서 1년 반 동안 못 움직여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냄새가 오직하겠어요? 그걸 다 챙기고, 닦고, 쓸고 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중국에 지금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이분이거든요. 지금 이분이에요. 지금 네. 밥이 이 정도예요. 밥솥에 밥이.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소독약 다 뿌리고 저희가 다 사간 거 이불, 속옷 다 이거 다 더러워져가지고 엄청 입을 수도 없어요. 저희가 가서 다 청소해주고 족 끓이고 밥 해주고 그냥 이 대사관이 연락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이분을 한번 가보라고 첫 번째는 가보고 두 번째는 병원에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제가 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분을 핵산 검사 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을 데리고 여기서 데리고 가가지고 핵산 검사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분을 또 비행기에 태워야 되잖아요. 예, 저희 마지막으로 또 여기 가가지고 제 신발, 옷 다 산 거거든요. 다 내 지갑 쳐넣어서. 돈도 이 판국에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아이고. 여기 안산에, 저희 다 안산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가서 이분을 이렇게 업고, 태우고, 여기 모텔에 재워가지고, 머리 깎여주고, 샤워해주고. 아주, 야. 네? 그러니까 눈물 안 나요? 그러게. 그러면 이런 거 도와주는 게 다섯연합회 회원들을 이렇게 각출해서 도와주는 거야? 네, 저희 회비에 이렇게 저기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봐봐. 이거는 제가 지금 두 번째 간 거를 녹화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돌봐주는 사람 없다가. 네, 이분이 일에다가 뇌출혈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진천성모병원에 지금 3년 넘게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가족이 없어서 여초보로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해서 봉사관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앰뷸런스 찾고 사람 데리고 가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용은 중국에 예산이 있어요? 예, 비행기 타고 하는 거는 귀국 비용은 귀국 가는 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용등시에서 저한테 비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담요 사고 그리고 앰뷸런스 부르고 담요 사고 그리고 핵산 검사하는 비용 이거는 저기 용등시에서 주셨어요. 중국? 예, 용등시에서. 그리고 방금 처음에 보여드린 분은 그분은 제가 다 비용을 댄 거고요. 제가 여기에 출장을 몇 번 갔거든요. 네. 가서 일단 상황을 보고 가능한지 영사관에서 물어보거든요. 일단은 가봐라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공항 비행장에 지금 오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 분들이 얼마나 돼?
아니 지금 이 영사관에서 하신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예, 이 두 분이. 그 최근에? 예, 이게 최근 이게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아, 5월 16일. 16일. 5월 16일 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22일 날에 11월 나갔어요. 22일 날. 예. 이분 비용은 다 제가 낸 거고. 예. 모텔 비용 이분 저희가 몇 번 갔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먹고 쓰고 비용 그리고 이불 사고 속옷 사고 100 얼마 받았을 거예요. 이게 그분이에요. 이게 그 여자분이거든요. 어제 간 여자분. 11년 동안 11년 동안 불법 치료한 사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지금 들어간 사람이에요. 저기 이제 한족인가요? 한족이에요. 중국 그 북경 옆에 살아요. 북경 옆에서 사는데. 예. 근데 그 창녕에 우측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5년 동안이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 보여드릴게요. 이거 휠체어 타고 이분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남편 제가 그 안동에 가가지고 데리러 갈 때였어요. 이 남자분이 넘어져가지고 산재도 오는 거는 얼마 없고 다 까먹고 아프고 3개월 동안 여기 계속 입원하고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让你多运动啊。健康啊。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계속 콜이 와요.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시간이랑 금전적이랑 여유가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다섬연합회 김채화 회장의 최근 봉사활동을 육성 녹음하고요,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다섬연합회 봉사활동을 좀 의미를 갖고 소개를 해드렸던 거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의 이 출입국 정책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불법 체류자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중국인들의 이 불법 체류자 문제 참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이 김채화 회장이 들려준 사례들처럼요, 이 최악의 상황 그리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 이 중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은 그게 무엇일까? 저는 그 현재로서는 최선은 더 이상 불법 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체류 외국인 5명 중에 1명꼴로 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불법 체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보다 이 출입국 정책이 이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이 중국 동포 여러분들입니다. 그래도 한국어로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또 한국에 일찍이 나와서 어느 정도 생활에 또 안착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현재 한국에 나와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들을 돕는 것, 이 중국 동포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섬연합회 김채화 회장하고요, 회원들의 활동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한 활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다섬연합회 이 김채화 회장님하고 회원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